미호의 무료 정보방 참여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요즘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고 주식시장도 안 좋다 보니 지하철을 타면 오르내리는 코인 시세를 확인하는 사람들 쉽게 볼 수 있죠. 카페를 가도 음식점을 가도 어디서나 이 코인 종목과 수익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또다시 코인 열풍이 돌아왔는데요. 자, 이렇듯 코인 시장에 자금이 몰리고 투자가 급증하는 원인이 뭘까요? 이 상한가와 하한가가 없는 무한한 가격 등락이 이 가져다주는 기대감에 이 벼락부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또 트렌드에 민감한 국민성도 한몫했죠. 이제는 투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바이누 코인 역시 이 밈코인의 대표적인 코인 중 하나죠. 자, 그래서 지금 왜 사람들이 시바이누에 투자를 하는지 또는 시바이누를 매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시바이누의 앞으로의 이 전망과 모멘텀에 대해 쉽게 설명해 놨으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특히나 이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시바이누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시바이누 많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코인인데 왜 이렇게 쑥쑥쑥 올라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코인은요, 이 주식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 주식과 코인, 얘네들을 뭐라고 하죠? 위험자산군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 안전자산은 뭐가 있죠? 달러, 그리고 채권. 그러니까 얘네가 대표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도 올라가겠죠. 채권도 올라가겠죠. 얘네가 올라가면은 상대적으로 주식과 코인은 시소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과 코인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달러랑 채권은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금리가 6월 달에 우리가 금리가 내릴 것 같아 예상을 했죠. 그래서 이 주식이랑 코인이 어떻게 됐죠? 막 1억 달러를 돌파하고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데 4월 10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완료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부분이었으나 이 미증시, 이 비트코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참고로 이 소비자 물가지수 시장 예상치보다 이 높게 나온 영향이긴 하지만 이전 3월 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대비해 동일한 수치이죠. 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부분으로 현 시점에 좀 더 정확한 물가지수를 말합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중요한 부분은 현재 이 미국 기준 이 금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물가가 여전히 높다고 하면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수밖에 없겠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 시장이 싫어하는 건 뭐다? 이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변동성을 가지면서 지금 이 하락 압박을 받았죠. 근데 확실성으로 이 바뀌는 것은 이게 아무리 악재성 이슈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알고 당하는 거와 이 모르고 당하는 건 틀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겠지만 이 소비자 물가지수 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 전체 코인들한테 이 금리라는 게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죠. 이 투자의 목적으로 이 집을 샀어. 근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부담스럽죠. 이자를 내야 하잖아. 근데 우리가 이 고래라는 거, 이 세력이라고 하는 얘네들 누구예요? 개인일까요? 아니죠. 얘네들은 이 큰 돈이죠. 바로 이 기업이나 이 기관. 자, 그렇죠. 얘네들은 큰 돈이죠. 이 큰 돈. 이 큰 돈은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기업이고 이 기관이 큰 돈을 움직여서 이 투자를 했어. 근데 이 금리가 올라가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야? 투자 자금을 뺄 수도 있어요. 투자 자금을 뺄 수도 있으니까 우리 개인들은 불안한 거야. 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 고래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왜? 우리가 집을 샀을 때도 이 대출을 받으니까 대출 금리가 올라가네? 그럼 우리도 이 집을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이 고래들은 이 부분을 더욱더 큰 부담감을 느껴. 왜? 우리보다 더 큰 자금을 투자했으니까. 근데 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은 부담감이 커진다. 자, 그래서 이 주식 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이런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이러한 흔들림에 우리는 매도를 해야 될까요? 자,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가 매도 시점을 잡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지금은 확실하게 이 지지 라인을 판단하고 어디가 이 바닥 구간인지 판단하는 게 좋겠죠. 자, 여기서 지금 매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옳은 게 아니다. 모든 이 경제지표 발표는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 특히나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바로 이 코인과 주식은 금리에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앞으로 이 금리가 더 높이 올라가고 금리가 고금리로 이어진대.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요? 투자 자금을 우리처럼 회수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고래가 여기서 다 매도를 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 고래들은 일부 차익 실현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일부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는 거. 이제 앞으로 고래들은 이 추가적인 저점에서 얘네들은 더욱더 이 매수 자금을 늘리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 이 자전거래를 하면서. 이 자전거래를 돌린다는 건 주된 이유는 뭐죠? 이 고래라든지 이 세력이라든지 이 아이들이 이 자신들의 비중을 더욱더 이 크게 가져가기 위해 자전거래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자전거래를 할 때 가장 피해를 입는 건 누구죠? 이 가운데 있는 개인 물량. 왜? 고래들은 더 높은 단가에 이 매도 주문을 걸어서 못 올라가게 막아 올리니까 개인들은 어떻게 돼? 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던져버리죠. 그럼 이 던져버리는 물량을 또 누가 받아? 이 밑에서 고래가 또 매수를 해? 이게 바로 자전거래죠. 자, 그래서 이 자전거래를 돌릴 수 있는 기막힌 타이밍이었죠. 이 고래들은 이런 이벤트가 터지면 너희들은 이걸 보고 매도할 거니까 난 이걸 보고 매수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죠. 왜? 흔들릴 때가 기회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 물가 발표 중요하죠. FOMC 회의록 발표 중요하죠. 개인들은 더욱더 큰 공포감에 이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매도 물량을 누가 가져간다? 고래가 가져간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자산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이 처음에 이 비트코인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당 10원일 때가 있었죠. 그때 당시 어떻게 이 비트코인 따위가 이 10원이나 해? 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제는 그 10원짜리가 얼마가 됐죠? 그 당시에도 이 비트코인 역시 오랜 기간 동안 의심을 받았죠. 하지만 결국 이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이 가격이 높게 치솟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변동성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다. 자, 이 사이트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대규모 거래량만 표시되는 사이트입니다. 현재 이 시바이누는 이 미국 쪽에서 이 대규모로 매집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바이누가 떨어질 때마다 고래들은 이렇게 자전거래를 통해 매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시바이누 코인이 더 올라갈 거라는 건 팩트입니다. 자, 그럼 무조건 사놓고 무작정 기다리면 되나요? 물론 이 사놓고 언젠간 올라가겠지 하고 그냥 잊고 지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 사람 일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조금씩 수익을 내야겠죠. 이 저점에서 매수해서 이 고점에서 매도가 가장 좋겠지만 이 고점을 알기에는 쉽지가 않죠. 하지만 언제나 이 상승과 하락을 이 반복하는 이 자산 시장에서 이 고점을 알 수 없어도 이 고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지표는 존재합니다. 사람의 심리나 패턴은 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나 패턴을 살펴보며 이 제대로 된 매수와 매도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어떤 걸 해야 한다? 비중을 조금씩 높일 필요가 있다.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 비중을 조금씩 높일 필요성이 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바이누라든지 이 도지코인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이 모멘텀이 없어졌습니까? 모멘텀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이유는 우리가 투자 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투자 자금을 조금 더 넣을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비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고 이 매수 타점, 이 매도 타점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이 흔들린다고 해서 매도하고 떨어진다고 해서 매도하고 또 다시 올라가면 매수하실 거예요? 이렇게 매매하면 어떻게 돈을 벌죠? 못 벌죠. 이 떨어질 때마다 비중을 추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건데 그 용기를 저 미호가 우리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바이누가 더 올라갈 거란 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이벤트가 터지면 그때마다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이벤트가 터지고 나서 대응하면 이미 늦은 거죠. 이 저점에서 사서 이 고점에서 팔고 이 대응만 잘하면 더 큰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코인을 고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이 코인을 언제 매수해야 될지 언제 매도해야 될지 이걸 몰라서 코인이 힘든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차트 보시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 미호가 이 시바이누의 대응 방법, 이 대응 방법을 우리 구독자님들께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미호에게 시바이누의 대응 방법 알고 싶다. 이 목표가 매수 타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 개인 번호 010-6531-7908로 시간 상관없이 구미호인 숫자
숫자 9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문자 보내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 시바이누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이 남들보다 더 빠르게 대응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미호가 얼마나 잘 맞추는지, 미호가 얼마나 잘하는지 이 확인을 보고 싶은 분들도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6531-7908로 구미호의 숫자 9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문자를 보내드릴 텐데 대신에 꼭 이 좋아요는 눌러주셔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좋아요 눌러주셨다면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6531-7908로 숫자 9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참, 그리고 나는 문자 보내기 싫다, 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 보이시죠? 자, 더보기 설명란에 이 링크 올려놨으니 이 링크를 클릭해서 보내주셔도 제가 바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인데 안 보내실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